혹시 마하7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단돈 100만 원으로 100억 원을 만든 그야말로 전설적인 트레이더인데요. 오늘은 그의 매매 기법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잘못 보신 게 아닙니다. 그것도 시작은 단돈 100만 원이었어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의 신화처럼 여겨지는 인물, 바로 마하7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철학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트레이딩의 가장 큰 적인 인간의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다는 거죠. 모든 건 사전에 정해진 기계적인 원칙과 확률에 따라서만 움직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전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그를 성공으로 이끈 4가지 원칙,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실전 스캘핑 기법까지 차근차근 전부 뜯어볼 겁니다. 마지막에 핵심 요약도 놓치지 마세요. 이 모든 전설의 시작, 궁금하시죠? 시간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로 모두가 절망에 빠져있던 1999년 IMF 외환 위기 시절입니다. 심지어 그 시작 자금 100만 원도 동생에게 빌린 돈이었죠. 그의 이력이 정말 대단한데요. 이게 단순한 운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죠.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간 손실이 없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2017년에 인간의 감정을 흉내내는 트레이딩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랑 수익률 대결을 했는데 60%가 넘는 압도적인 수익률로 그냥 이겨버렸어요. 기계보다 더 기계 같은 인간이었던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록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이 단순히 차트를 잘 보는 기술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의 모든 매매를 지배하는 절대로 깨지지 않는 4가지 철학적 원칙, 바로 거기에 해답이 있었습니다. 자, 이 4가지 원칙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보통은 돈을 버는 매매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는 잃지 않는 매매에 집중합니다. 이게 그의 모든 전략의 출발점이에요.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다. 돈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말입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드디어 실전으로 들어가 볼 시간이죠? 그가 말하는 잃지 않는 매매를 위해서 실제로 어떤 전략을 썼는지 3가지 핵심 스캘핑 기법을 차트와 함께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법은 바로 이평선 눌림목 스캘핑입니다. 이동평균선으로 확실한 추세를 먼저 확인하고요. 프랙탈이라는 보조지표를 써서 가격이 잠시 쉬어가는 눌림목 구간에서 정확한 타이밍에 다시 들어가는 전략이에요. 자, 이 전략을 쓰려면 딱 이 세팅만 있으면 됩니다. 1분봉 차트에서요. 지수 이동평균선, EMA라고 하죠. 20, 50, 100선을 띄웁니다. 이걸로 단기, 중기, 장기 추세를 한눈에 보는 거고요. 그리고 윌리엄스 프랙탈이라는 지표를 추가해서 의미 있는 저점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화살표로 딱 하고 알려주게 하는 거죠. 자, 실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첫 번째, 뭘 봐야 할까요? 네, 바로 3개의 이평선이 20, 50, 100 순서대로 예쁘게 정렬된 정배열 상태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은 강한 상승 추세입니다 라는 신호예요. 그 다음엔 무작정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가격이 단기 추세선인 22평선 아래로 살짝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눌림목이죠?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저 빨간색 화살표, 프랙탈 매수 신호가 뜨고 나서 다시 양봉 캔들이 22평선을 힘차게 뚫고 올라서는 바로 저 순간, 저기가 바로 우리의 진입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과정이 이 표 하나로 딱 정리되는 겁니다. 추세 확인, 진입 신호, 손절 라인, 익절 목표까지.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죠? 모든 게 그냥 기계적으로 짜여 있습니다. 자, 이제 2번째 기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RSI 눌림목 스캐핑입니다. 첫 번째 기법보다 지표가 조금 더 간단해서 추세랑 모멘텀을 판단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특히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순 이동평균선 10선과 34선으로 추세 방향을 보고요. RSI로 시장의 힘, 즉 모멘텀을 측정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어요. 보통 RSI 하면 과매수 70, 과매도 30을 생각하시잖아요.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50을 기준으로 봅니다.
55를 넘으면 상승 힘이 강하다, 45 아래로 떨어지면 하락 힘이 강하다. 이렇게 시장의 힘의 방향 자체를 보는데 집중하는 거죠.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이 기법의 논리가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 먼저 단기선인 12평선이 장기선인 34이평선 위에 있죠. 상승 추세라는 뜻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과열된 구간이 아니라 잠깐 쉬어가는 눌림목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래 RSI 지표를 보세요. RSI 값이 강세 기준선인 55 아래로 살짝 떨어지면서 힘을 모으죠. 그러다가 바로 지금 RSI가 다시 55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이 지점, 여기가 바로 시장의 힘이 다시 붙는 순간이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타이밍인 겁니다. 특히 지금 차트처럼 진입 시점의 이전 음봉을 완전히 감싸는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오면 신뢰도가 훨씬 더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RSI 기법의 규칙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관된 결과를 위해서 손절과 익절을 미리 정해놓는 고정된 손익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법입니다. 이건 앞선 두 기법보다는 트레이더의 분석이 조금 더 필요한 전략이에요. 가격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볼린저 밴드와 우리가 직접 그리는 추세선을 결합해서 눌림목이 끝나고 반전이 시작되는 그 지점을 아주 정밀하게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 원리는 이겁니다. 간단해요. 먼저 볼린저 밴드로 지금 시장이 강한 추세구나라는 걸 확인해요. 그 다음에 가격이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잖아요. 그때 만들어지는 단기 하락 추세선을 우리가 직접 긋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추세선이 깨지는 순간, 즉 원래의 큰 추세로 돌아가려는 힘이 폭발하는 그 지점을 잡아서 진입하는 거죠. 이 차트를 보시면 이 기법의 정수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먼저 가격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뻥 하고 뚫으면서 나 지금 상승 추세야 라고 알려주죠. 여기서 성급하게 따라붙이면 안 돼요. 필연적으로 오는 조정, 이 눌림목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작은 하락 파동의 고점들을 쭉 이어서 저항선을 그어두는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이 저항선을 압도하는 강한 양봉이 나타나는 저 순간, 바로 저기가 우리가 기다리던 진입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규칙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잡해 보이는 차트 패턴이지만 이런 식으로 구조화된 접근을 하면 단순하고 또 누구나 반복할 수 있는 매매 계획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세 가지의 아주 정교한 기술적 기법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모든 전략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마하7의 성공, 아니 모든 트레이더의 성패는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 규결됩니다. 시장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희망과 공포, 이 예측 불가능한 감정에 내 소중한 돈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철저하게 사전에 검증된 계획을 감정 없이 로봇처럼 실행할 것인가? 바로 이 싸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수 또는 매도 버튼을 누르는 바로 그 순간, 그 결정을 내리는 주체는 과연 이성적인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충동적인 나의 감정입니까?